대선 최대 변수였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호남 표심의 양방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나눠먹기형 야합이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오는 9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이틀간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1년 반 전에 첫 삽을 뜬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레지던스 특혜 논란으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대선 최대 변수였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호남 표심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민주당은 나눠먹기 야합으로 규정하고 남은 엿새 동안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호남을 방문해 과거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해 거듭 사죄하며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나흘 만인 오늘 대선 후보직 사퇴와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본투표까지 불과 6일,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단일화에 민주당은 적잖이 당황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단일화를 나눠먹기 야합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24시간 비상체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유권자를 희롱하는 야합입니다. 우리는 그런 야합에 맞서 분연히 단결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이번 단일화로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단일화에 대한 역풍과 함께 진보 진영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지지 세력이 총결집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KBC가 지난달 23일 광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화 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41.6%는 이재명 후보를, 32.0%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표를 얼마나 흡수하느냐와 이에 맞서 이재명 후보가 텃밭 민심과 부동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가 대선판의 주요 변수가 됐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내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선거 당일인 오는 9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한데요. 챙겨갈 것은 무엇인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박성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 장소는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9일에는 자신의 주소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 다른 지역에 머물 예정이 있을 경우 이번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격리 중일 경우에는 투표 외출 허가 문자를 받은 뒤 토요일인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97곳, 전남은 297곳이 설치됐습니다. 사전투표에는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하실 때 앱을 실행하여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광주의 사전투표율은 33.67%,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34.04%로 전국 평균 26.06%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전남 사회단체연합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전남 사회단체연합회는 권리이자 책임인 소중한 주권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촉구했습니다. 또 안전한 투표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충분한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하고 고용주들도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거동이 불편한 광주 지역 유권자들에게 교통 편의가 지원됩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증장애인 등 투표 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으로 차량을 운행해 주기로 하고 오는 9일까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관위는 장애인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번 20대 대선 투표소 367곳 가운데 366곳을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KBC 서울 방송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여의도 정가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 양당 정치 종식과 다당제 소신을 밝혀왔지만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며 기득권 양당 정치 교체와 다당제를 위해 심상정에게 투표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가 내일 전남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김재현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내일 영암 3호 중공업 유세에 이어 전남 농민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목포 평화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김 후보는 유세 중간 광주에 들러 사전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오늘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주민과 인근 상가의 피해 보상 문제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 서울 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는 12,0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한 재활병원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6,650명이 확진되면서 이틀 연속 1일 확진자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은 나주 소재 요양병원, 담양 지역 요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5,5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지난 2월 한 달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 6만 3,450명의 82%인 5만 2,010명이 지난 한 달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률은 전국 절반 정도,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1년 반 전에 첫 삽을 뜬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특혜 논란 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해 당사자들이 첫 만남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판도를 바꾸겠다며 시작한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20년 6월 첫 삽을 떴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캠핑장, 호텔과 고급 쇼핑몰 등을 만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문화를 간직한 해양관광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최고 퀄리티로 창의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 건립을 두고 투기 특혜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급기야 미래에셋은 지난해 5월 사업 전격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가까스로 한 달 뒤 공사는 재개됐고
이후 전남도 경관위의 레지던스 건립 수정안이 조건부 통과되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 의회가 경도 진입도로의 일방적 위치 변경 등을 문제 삼아 여수시 분담 예산 71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갈등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와 인허가권을 가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공사할 수 있는 단지 조성이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황이어서 그 후속 단계로 건축 공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애초 여수 시민의 바람인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으로 바로잡고 정상화시키는 데 힘을 모으자고 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허가가 지연되면서 2024년이었던 완공 목표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업자 측과 특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지역 사회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고흥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고흥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농장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농장은 오리 18,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일에서 3일 후 판별될 예정입니다. 나주시가 SRF 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나주시는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감열 3.1건설 회장이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는 오늘 이 취임식을 갖고 최감열 3.1건설 회장을 제9대 회장에 추대했습니다. 최 회장은 광산구 체육회장, 광주 상공회의소 감사, 광주 공동모금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자율학습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학습 부족 현상을 겪는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교사들이 출근해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전교주 출신인 장휘국 교육감 체제 들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하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공론화 추진준비위원회가 박람회법 개정 중단과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의 미래를 담보할 여수 세계박람회장은 30만 시민의 뜻이 반영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박람회법 개정안을 중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장을 요구했습니다. 박람회법 개정안은 사업 주체를 재단에서 여수 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사업 승인과 변경 시 여수시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호응을 얻은 ACC 브런치 콘서트가 이달 말부터 다시 관람객을 맞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예술극장 극장2에서 올해 첫 ACC 브런치 콘서트를 개최하고 바리톤 이은광과 소리꾼 이봉근의 장르적 결합으로 기대를 모으는 클래식 판소리를 만나다를 선보입니다.